그건 안 틀어도 되는 거야? 네. 아, 이건 안 틀어도 그러면 네. 하고 건빛 동영상도 올라오는 거지? 네, 건빛 동영상. 이것도 얘만 필요 없고. 얘만 필요 없고. 건빛 그거 보던 대로 하면 돼요. 그건도만. 네. 오케이. (2월 27일) 일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 많은 비는 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일단 주로 자체가 약간 젖어 있을 수 있고요. 오늘 김동수 기수가 낙마를 했는데 저희 승부처에서 또 낙마를 하는 바람에 근데 떨어질 때만 모습을 보더라도 상당히 와 엄청 많이 다쳤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목하고 손목 쪽이 약간 통증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고 근데 다행히 뭐 어디 골절이 나거나 그러니까 뭐 뇌진탕 증상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좀 다행이라고 판단됩니다. 일단 토요 경마에서도 보더라도 좀 더 앞선에서 움직이는 말들이 좀 유리했습니다. 전반부 경주도 마찬가지고 후반부 경주도 마찬가지고 선행으로 선입권에 붙어있던 말들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일요일 경마 비가 온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그럴 겁니다. 근데 일요일 경마에서는 기수들이 다들 앞에 가려고 많이 노력을 할 거예요. 이 젖어있는 주로에서 모래를 맞는 걸 싫어하는 것 때문에 지금 오랜만에 지금 비가 내리고 있거든요. 계속 좀 눈이 한 번씩 왔었는데 그때하고 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요일 경마는 9개 경주 좀 어려운 경주 편성이었지만 일요일 경마도 조금은 좀 뭐라 그럴까 안정적인 흐름으로 흘러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비에 대한 이 변수 때문에 좀 현장에서 판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준비 잘한 만큼 일요일 경마 한번 승리할 수 있는 경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앞말 1200m 경주 평선이 되겠습니다. 토요 경마 1경주, 2경주 요런 경주들 보시면 전반부 경주 보시면 앞에 선행식으로 전기가는 마필들이 좀 더 유리했습니다. 일단 안쪽에 MJ 타임이 되겠습니다.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직전 모습으로 컨디션을 일단 유지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내측 기대는 모습을 방지하기 위해서 망사 눈가면을 신청하고 나오고 있는데요. 기본 조교 때의 느낌은 상당히 좋았던 모습입니다. 또 선행형 마필들은 굳이 막 조교가 완벽하게 좋지 않아도 입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게 MJ 타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조교 때 상당히 잘 해놨어요. 조교 때 느낌을 잘 해놨기 때문에 요거 MJ 타임 요거 오늘 선행입니다. 다른 말들이 별로 없습니다. 능력 마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서 선행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판단돼요. 그리고 MJ 타임이 스타트 능력을 일단 보유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정정희 기수가 조교를 하는데 토요일하고 일요일, 월요일까지 일단 강한 조교를 시행을 해놨습니다. 근데 거기에 맞춰서 컨디션 점검을 하고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약간 둔탁하고 약간 다리가 높지만은 선행형 마필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요게 막 추입형의 마필이었다면 5분만 MJ 타임이 문제가 되겠지만 요게 선행형 마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클린원 해피랑 지금 국내산 2등급 클린원 해피랑 지금 병합 조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고 가게끔 다 만들어 놨다는 거 요게 장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6번 막 퀴피드웨이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중위권에서 추임력을 발휘했던 마필이죠. 주행검사 때 마지막 끝걸음이 12초대의 마필이었는데 데뷔전에도 역시 12초대의 타임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역시 따라가는 전기를 해야 되는데 4선까지 5선까지는 바로 물고 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서순배 마주가 탔는데 이거 2천만원짜리입니다. 스타트 능력도 얘도 일단 분명히 가지고 있는 마필로 판단돼요. 퀴피드 웨이 요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부민호 기수가 준비를 일단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쭉쭉 가게끔
보여줬고요. 연습 주행을 하고 데뷔전에서 바로 때려 먹었고, 이번에 부민호 기수가 조교를 하는데 코너에서도 다리 바꿈을 상당히 잘했던 마필입니다. 지금 제주의 흑선 이런 말들하고 지금 병합 조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위군 말들하고 병합 조교를 하는데 전혀 밀리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마필입니다. 월요일날 조교 때 보면은 부민호 기수가 이 뒷다리에 들어오게끔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지금 수요일 조교인데 월요일 조교 보시면은 외곽계에 있는 마필이 큐피드 웨이가 되겠습니다. 제주 역선하고 병합 조교 하잖아요. 근데 지금 쭉쭉 하고 어깨 채찍을 때렸을 때 그 반응하는 모습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이에요. 반응하는 게 상당히 좋았다. 6번 막 큐피드 웨이 요거 가져가야 됩니다. 요거 가져가야 되는 마필입니다. 자, 일단 6번을 세게 보고 9번 막 송환베스트도 일단 봐야 되는 마필입니다. 데뷔전에서 지금 안발경주 편성에서 3차골을 안 났는데 모래를 일단 맞아봤습니다. 그러니까 6번 막 큐피드웨이도 모래를 맞아봤고 5번 막 MJ 타임도 맞아봤는데 그 중에 9번 막 송환베스트가 가장 모래에 적응력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9번 막 송환베스트 요거까지 가져갑니다. 일단 6번 9번이 대끼리 맞곤이기 맞습니다. 6번 9번이 대끼리 맞곤인데 일단 4배 정도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5번만 MJ 베스트 그 다음에 한 마리 더 보자면 외곽 게이트에 있는 8번만 머스탱 참이 되겠습니다. 국내산 5등급 아델 머스탱의 동생인데 지난번에 스타트가 약간 방해를 받고 후미권에서 아예 눌러버렸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 오랜만에 김동철 조교사가 하만식 기술을 불러다가 지금 태우고 있는데 상태 여전히 짱짱한 게 좋습니다. 요거까지는 일단 이번 편성에서는 가져가야 되는 마필입니다. 일단 그래서 이번 경주는 6번 9번 요거 기본 막곤이 돼야 되겠고요. 여기에 MJ 타임하고 8번만 머스탱 참 요렇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이 들어오면 배당이 짭짤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약간 터질 수 있는 경주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안쪽에 1번마 슈퍼다이아하고 2번마 마루마 요게 인기마로 팔리는 경주 편성인데요. 일단 2번마 마루마 같은 경우는 내일 이제 기수가 변경될 것입니다. 문세영 기수가 코로나가 걸리면서 이번 주에 타지 못하고 있는데 요 이제 병합 조교를 상당히 끈끈하게 많이 잘 해놨던 상태입니다. 요게 경매가 9,100만원짜리인데 데뷔전에선 딱 적응만 했어요. 근데 얘도 일단은 막 확실한 충막감은 좀 아니라고 판단이 들어요. 지금 조교를 보시지만 문세영 기수가 국내선 6등급 KM 포스트 오늘 KM 포스트가 12번 게이트에도 외곽 사행하면서 무너졌잖아요. 근데 그 마필하고 좀 병합 조교를 하는데 거의 대등했거든요. 근데 인기마로서는 약간 부족한 부분? 여기 부담량이 56인데 내일 여기에 안토니오 기수가 이번 주에 못하니까 몰로 기수 정도? 근데 몰로 기수는 믿고 때릴 수 있는 기수가 아니잖아요. KM 배제하고도 일단 병합 조교를 하는데 완벽하게 좋아진 모습은 아니에요. 또 완벽한 모습은 아니라는 거. 1번만 슈퍼다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전 컨디션 정도만 유지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12번 게이트에서 전개가 안 풀려서 입상이 실패했는데 오늘은 안쪽 1번 게이트의 포지션을 잡고 있어요. 요것도 일단 가능해. 일단 1번과 2번의 대끼리 맞고는 공략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 보는 말 두 마필은 4번 막 걸장맨하고 5번 막 펜트크레이지가 되겠습니다. 4번 막 걸장맨이 이번에 조교 때 엄청나게 파워 있는 걸음을 보여줬습니다. 조교 때 모심 보면은 이제 내일 이제 김동순 기수가 탈지 안 탈지는 지금 아직 결정을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좀 김동수가 아니라 다른 기수가 좀 탔으면 바람인데 좀 기수가 없어요. 근데 얘가 국내산 5등급 멋진 기록이랑 같이 병합 조교를 하는데 멋진 기록이 좀 센 말입니다. 국내산 5등급에서는. 그 말하고 거의 대등한 발걸음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4번만 걸장맨이 한 40%의 모습이었다면 이번에 거의 한 80%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월요일날 국내산 5등급 멋진 기록이랑 지금 병합 조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월요일까지만 해도 안토니오 기수가 타기로 결정되어 있는 마필이었어요. 근데 안토니오 기수가 코로나 확진 걸리는 바람에 지금 이제 기수가 바뀐 겁니다. 네. 4번마 걸작면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의외로 안 팔립니다. 5번마 펑크레이지가 되겠습니다. 얘도 8,900만원짜리 고가의 마필입니다. 상당히 고가에 주고 산 마필인데 데뷔전에서 약간 스타트가 있었어요. 그리고 중속도 분명히 있었고 또 안쪽에서 모리를 맞고 따라가는데 그 따라가는 거에도 힘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제가 봐서는 김용군이가 여기서 선행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에요. 선행형 마필이 원사이드에 선행 가는 마필이 없어요. 외곽이 12번마 모나포리스트가 있지만은 얘는 외곽이 너무 포진되어 있고 안쪽 1번마 슈퍼다이아는 있지만은 정정희 기수를 믿을 수는 없고 5번마 펑크레이지 김용군 기수가 무빙으로 그냥 초반부터 강하게 어깨채찍 때려가지고 선행도 갈 수 있다고 판단돼요. 지난번에 문성혁 기수가 걸음걸이를 확인했고 의지가 약간 부족했던 부분, 그래서 25조 전승규 조교사가 이번에 김용군 기수로 바꾼 겁니다. 전승규 조교사도 이제 성적을 내야 되잖아요. 펑크레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조교 보시면은 김용군 기수가 안쪽에서 쭉쭉 밀고 갑니다. 근데 미스클레버는 채찍 때리는데 한 대 툭 떠죠. 근데 쭉 나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딱 골이 나고 딱 담읍니다. 요거는 제가 봐서는 내일 무조건 2선 3선까지는 붙을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1번 2번을 노리지 않고 5번마 펑크레이지를 놓고 한번 배당으로 한번 승부를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5번마 펑크레이지 조교 온하게 너무 잘 만들어 놨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주는 5번마 펀크레이지, 4번마 걸작맨, 안쪽에 1번마 슈퍼다이아, 2번마 마루마 요렇게 4마리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9번마 아스펜로스, 요거는 일단 여기선 충막감으로 판단되고 있는 마필입니다. 제가 뭐 주중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마필인데 일단 뭐 1300m 거리도 내려왔고 시중 뭐 지난번에 외곽 전개를 하면서도 입상이 성공했던 마필이에요. 여기에 뭐 빠른 말들을 찾아봐도 딱히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 없어요.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은 13세 초반대를 가지고 있는 마필이 스타트가 있는데 이번 경주는 그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 없어요. 9번마 아스펜로스가 내일 선행식으로도 전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이번 경주에 타고 있는 기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내일 뭐 기수가 어떻게 선정될지 궁금합니다. 일단 9번을 일단 인정해야 돼. 9번을 일단 인정하고 여기 이제 후차권에 있는 말들이 난타전인데요. 일단 안쪽에 2번마 플라잉 스타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개인 대염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워낙에 활동적으로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말이기 때문에 마방에서도 그에서 꾸준하게 지금 4세가 돼서 지금 출전을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 최봉주 교사가 지난번에도 최봉주 교사가 직접 조교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조교를 하는데 이번에는 일단 거리가 1300m로 내려왔고 다리 상태가 개인 대염이 좀 좋아졌는지 이번에도 조교의 강도를 대폭적으로 좀 올렸어요. 병합 조교도 하고 최봉주 교사가 좀 성적이 안 나는 말들을 좀 조교를 많이 하는 스타일입니다. 지금 조교 때 모습을 보면은 파이팅 데디 오늘 12번 게이트에서 김정준이가 김동수 기수를 낙마 이렇게 좀 약간 용근이랑 같이 들어가면서 좀 부분이었는데 파이팅 데드랑 지금 병합 조교를 하는데 괜찮아요. 요거는 이제 선행식으로 전개도 일단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데 요게 2번마 플라잉스타가 활동적으로 플라이퀸의 자마잖아요. 플라이퀸의 자마들은 서울 경마장이든 부산 경마장이든 옴사이드하게 엄청난 빠른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말들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하만식 기수가 요걸 탔을 때 스타트 능력을 그냥 몇 번 추진하고 아예 밀고 처음부터 가버렸으면 선행을 가버렸으면 괜찮았는데 앞에 한 마리를 보내주고 선의권에서 선의 외곽에서 따라가는 전기를 하려다가 마지막에 좀 주춤거림 그리고 1400m의 첫 거리에서 좀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내일 선행을 갈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데뷔 전에 한번 타봤고 4세 마필이고 뭐 개인 대회면 치료를 완벽하게 되지 않는 질병이기 때문에 요거는 무조건 내일 한번 앞에 가봤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9번 2번에 맞고 보고요. 10번만 뉴에이온이 되겠습니다. 목요일 조교 때 상당히 호전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월요일 조교까지만 해도 그렇게 뚜렷한 모습은 아니었었는데 목요일 조교 때 소울 메리트랑 지금 병합적으로 하는 겁니다. 소울 메리트랑 잘 가는 거죠. 이거는 월요일까지 수요일까지는 별거 없었어요. 지금 월요일 목요일날 조교 보고 지금 수요일 조교 보는데 수요일엔 딱 꼭 잡고 상범위가 그냥 컨디션 조절하는 만큼 그 조교를 조절하는 만큼만 하고 지금 나오고 있는 마필이에요. 근데 목요일에 확실히 상승했다는 거, 목요일날 확실히 변화의 폭을 보여줬다는 거. 지금 KM 포스트랑 지금 병합적으로 하는데 별로 못 가요. 근데 목요일 조교 때 엄청나게 잘 갔다. 그러면 9번 10번의 막권도 가져가야겠죠. 9번 2번 9번 10번 9번 2번 9번 10번 요렇게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예 이제 좀 배당이 터진다면 5번마 비바 챔피언이 되겠습니다. 이 비바 챔피언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황순도 기수가 스타트 능력을 계속 좀 꾸준하게 올렸던 마필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최근 두 번의 경기에서 1700m에 느닷없이 출전을 했던 마필이에요. 여기에 김하연 기수가 타면서 감량 이점까지 그리고 적정거리 1300m 경주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김하연 기수가 토요경마에서 1승을 추가했잖아요. 태양의고를 타고. 그때의 모습을 보면 깜짝 놀랐습니다. 야, 김하연 기수가 선행을 아닌 따라가는 전개를 하고 올라오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오바마 비바 챔피언이 딱 그 맥락입니다. 1700m에는 라스트 끝걸음이 워낙에 안 좋은 마필인데 1300m에서는 13초 2, 12초 9 마지막 끝걸음이 워낙에 좋았던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번마 비바 챔피언 요거는 일단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9번을 넣고 2번, 10번, 5번 9번을 넣고 2번, 10번, 5번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도 1700m의 경험 없는 마필들이 여러 두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일단 안쪽에 1번마 킹 마운틴이 되겠습니다. 일단 얘는 주로 상태가 좀 가볍기 때문에 선행식으로 일단 전개가 가능한 마필입니다. 아직 1700m, 1200m만 뛰고 1700m의 첫 도전인데 일단 이렇게 부진마 레이스에서 선행식으로 전개하는 마필들이 일단 좀 더 유리합니다. 지난번에 사선 안쪽에서 최적의 전개를 하면서 가능성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 1700m의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무조건 때려서 선행식으로 전개를 할 겁니다. 1번마 킹 마운틴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고요. 2번마 나이나라가 인기마로 팔리는데 일단 얘는 좀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는 약간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근 경주 4번의 경주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왼쪽 채찍을 때렸는데도 다리 바꿈을 하지 못했어요. 다리 바꿈을 하지 못했어요. 전혀. 그러면 이거는 생각이 필요해야 되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1번, 2번의 막군을 공략하기에는 약간은 좀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2번이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1번만 킹마운틴도 그렇게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또 그건 아니고요. 4번만 남산드린이 되겠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중하위권에서 차분하게 전개를 하면서 라스트의 끝걸음에서 보여줬던 포입 마필입니다. 부담량이 54.5 지난번에 현종이가 타바뀌면 다시 한번 기회를 준 모습인데요. 얘도 일단은 되는 마필입니다. 가능성을 보여줬고요. 자, 저는 일단 이번 경주에 조금씩 올라왔고 이번에 좀 더 확실한 변화를 폭을 보여줬던 마필이 6번마 블랙킹이 되겠습니다. 국내선 6등급 화려한 미소랑 병합 조교를 하는데 변화가 왔습니다. 조교를 좋으면 제가 복귀 내용에 써놨던 마필인데 조교 좋으면 무조건 보자 이렇게 설명을 해놨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 블랙킹이 진짜 좋아졌어요.
김동수 기수를 오늘 좀 많이 소개를 하는데 내일 기수 변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화려한 미소라고 지금 병합 조결하는데 최원준 트랙라이더가 채찍을 때리면서 딱 근성을 끌어올립니다. 지금 보십시오. 길게 가는 겁니다. 쭉쭉 길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쭉 갑니다. 길게. 요거가 블랙킹이 상당히 좋습니다. 요거 거의 뭐 백방급의 마필인데 이번 경주는 대끼리 막건을 공략하지 마시고요. 6번 마 블랙킹 요거 한번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판단해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얘도 블랙킹도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다비니가 타고 안쪽 최적 전기를 했는데 벼락 원퍼트 그리고 마지막에 올라왔어요. 6번 마 블랙킹 요거를 놓고 한번 중배당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 경주를 첫 번째 승부처로 가져갑니다. 일단은 전반부 1경주, 4경주, 제주 경마까지는 아니 부산 경마까지는 주로를 좀 파악을 하고 공략을 해야겠고요. 이번 경주는 제가 일단은 복병마 위주로 공략을 할 생각입니다. 일단은 안쪽에 일반마 카우보이 킹은 일단 가져갈 생각입니다. 국내에서 4등급 에이스 잭팟의 동생인데 일단 현장에서 체중을 좀 더 빼고 나와야 되는 마필입니다. 지금 569kg까지 지난번에 나갔는데 여기서 좀 더 빼야 돼요. 근데 이번에 발놀림이 어느 때보다 많이 가벼워지고 어느 때보다 성큼성큼 뛰고 어느 때보다 가벼운 발걸음이에요. 조한별이가 탔기 때문에 조금 인기권이 좀 많이 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번에 많이 좋아졌어. 여기에 체중까지 한 5kg, 6kg 정도 빼고 나오면은 1번 막 카우보킹은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여기는 이제 복병마가 의외로 많이 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능력 차이도 별로 나지 않아요. 이번 경주는 충막감에 대한 자신감으로 가져가는 경주입니다. 최근 경주가 풀리지 않으면서 입상이 실패를 했는데 그 실패했던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기수가 타고 있고 그 기수가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마방에서도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다는 내용인 만큼 그 말을 놓고 한번 중배당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만고만합니다. 능력차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외곽에 있는 뭐 11번 승승파워, 12번 탑 퀄리티 이런 말들도 도전 세력의 마필인 만큼 현장에서 축 잡고 세 방에 맞고는 한번 깔끔하게 이번 5경주 한번 적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안쪽에 2번마 아로마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김하연 기수를 태워놨는데 출발할 때 약간 외곽으로 약간 기대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외곽 게이트가 약간 외곽으로 사행한 것까지 괜찮았어. 외곽으로 기대는 것까지 괜찮았어. 근데 추진해가지고 말이 끌고 가버리니까 말을 김하연 기수가 어찌할지 모르고 계속 끌려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4코너까지 힘 조절을 하지 못하고 힘을 4코너까지 80% 이상 써버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20%의 힘을 써야 되는데 요거를 미리 써버렸다는 거지. 근데도 마지막에 걸으면 4차까지 버티는 그림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마필의 장점이에요. 내일 일단 기수가 변경되는데 외곽 게이트는 일단 불리합니다. 최근 두 번의 경주에 보십시오. 아로마가 13번 게이트, 11번 게이트 전개가 전혀 풀리지 않았어요. 근데 10월 30일날 유성환 기수가 2번 게이트에서 최적의 전개를 풀었을 때 그때는 또 입상에 성공했고요. 일단 여기 안쪽 게이트인데 발 빠른 말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내일 선행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에요. 2번 아로마 일단 얘는 가져가야 되고요.
안쪽에 1번마 동행이 되겠습니다. 약간 중속이 있는 마필인데 지난번에 안말경주에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이에요. 근데 이것도 약간 선행식으로 스타트 능력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1번과 2번 이런 마필들이 선행을 가는데 1번마 동행은 정말 편하게 타줘야 되는 마필입니다. 그렇게 빠르게 지난번에 입상에 성공했는데 그렇게 센 말은 아닌 걸로 보여요. 자, 그렇다면 복병마 중에 조금씩 올라온 마필이 11번마 프린세스 삭스가 되겠습니다. 얘도 스타트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안토니오 기수가 지난번에 1200m의 경주에서 3차까지 끌고 왔습니다. 약간의 선행형 스타일의 마필인데 몰로 기수는 차분하게 전개하는 기수잖아요. 얘도 일단 차분하게 전개만 하면 돼요. 이번 조교를 보여드릴게요. 말은 진짜 좋은데 몰로 기수가 외곽 게이트의 말들을 제대로 타지 못한다는 거, 요게 약간 단점입니다. 요즘 14조 이신영 조교사가 윤태혁 트랙라이더가 조교하면서 말들이 하나씩 뛰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프린세스 삭스가 일단 1200m가 적정 거리로 보입니다. 안토니오 기수가 자리만 잘 잡아주면 한번 놓고 한번 때려보고 싶은데 또 안토니오 기수가 외곽 게이트의 말들은 또 자리 선정을 전혀 안 해요. 그냥 외곽으로 뱅뱅뱅 잡아 돌더라고. 11번마 프린세스 삭스 일단 얘는 봐야 돼. 지금 원래는 이것도 안토니오 기수가 타야 되는 거죠. 안토니오 기수가 못하고 이제 몰로 기수로 다시 왔는데 일단 얘는 괜찮아. 10번마 포에버 칸이 되겠습니다. 스타트 능력이 있어서 관심국권을 가져야 되는 마필입니다.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잡고 따라가는 전기를 했는데 얘도 조교만 보면 한번 놓고 때려보고 싶을 생각 정도로 상당히 좋아요. 근데 김정준이도 말 타는 게 복병말을 좀 잘 타는 것 같아. 인기말을 타면은 약간 막 어깨에 약간 힘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제대로 전개를 못 하더라고. 얘는 조교 때 느낌은 가장 좋습니다. 10번마 포이버칸 요거는 일단 봐야 됩니다. 괜찮아요. 지금 조교 때 수요일날 조교도 보시면은 채찍도 등 뒤에 꽂아가지고 그냥 컨디션 점검 요 정도만 보는데 일단 1번, 2번, 여기에 5번 이런 말들 빠른 말들이 있기 때문에 10번마 포이버카는 3복 승신 정도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마리 보자면 8번마 한강 챔프도 상당히 좋습니다. 요것도 지난번에 2착이 상당히 여유롭게 들어갔거든요. 근데 최범현이하고 딱 맞는 스타일의 마필입니다. 근데 이것도 스타트가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2번, 8번이 손잡고 들어올 수 있는 경주는 아니고 내일 컨디션이 현장에서 좋으면 11번마 프린세스 삭스 요거를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9번마 올드 스페셜도 약간 선행식으로 전개해야 뛰는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경주는 약간 추이평의 스타일의 마필 가지고 공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선에서 약간 경합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추입으로 올라오는 말은 8번마 한강 챔프하고 11번마 프린세스 삭스 요거 두 마리 보고 들어갈게요. 요거는 이제 현장에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어려운 경주 편성이에요. 근데 여기서 추입마 8번마 한강 챔프 선두권에 치고 나가서 버틸 수 있는 11번 프린세스 삭스 요거 두 마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인기마의 접전 경주죠. 일단은 13번마 장산 레이저는 58의 부담량인데 여기까지는 일단 인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에도 잡고서 초반부터 따라가는 전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워낙에 좋았고 그리고 말의 능력을 그만큼 지난번에 문세영 기수가 믿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 조교 때도 직전 경주의 컨디션? 직전 경주 컨디션은 꾸준하게 일단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워낙에 1400m에서는 강자급의 마필이잖아요. 이게 이제 하만식 기수가 탔을 때는 약간 끌렸고 그때는 약간 뭐라 그럴까 집중력도 약간 부족하고 그 다음에 끌고 갔을 때 제어를 하면 기수가 그 제어가 말을 장산 레이저가 안 붙어졌거든요. 근데 13번은 장산 레이저가 지난번에 문세영 기수가 따라가는데 그걸 다 받아주더라고요. 13번만 장산 레이저는
일단 인정. 워낙에 요건 채용군 조교사 마방에서 거의 뭐 키워가는 느낌? 엄청나게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4세 때 좀 늦게 들어온 게 약간 흠입니다. 13번을 인정하고, 자 일단은 안쪽에 있는 마필들 중에 1번 마 그레이트 썬더가 되겠습니다. 채용군 조교사 마방에서 지금 두 마필을 지금 같이 출전하고 있는데 병합을 상당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곽의 13번 장산 레이저하고 1번 마 그레이트 썬더 요 두 마필이 같이 병합 조교를 했어요. 같이 병합 조교를 했는데 둘 다 너무 좋아. 거의 대등했어요. 둘 다. 그레이트 썬더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도 너무 좋아. 병합 조교까지 하면 보면은 너무 좋았어. 목요일날은 약간 주춤거리는 게 있는데 괜찮습니다. 근데 이것도 일단 현장에서 체중을 저는 빼야 됩니다. 체중을 좀 빼야 돼요. 체중을 빼지 않으면 생각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1번 게이트예요. 여기에 3선 4선까지, 그리고 얘가 지금까지 1400m에서 계속 무너졌는데 이번에 다시 1200m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도전이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1번 막 그레이트 썬더. 요거 인기권에 한 4위, 5위 요 정도 팔리거든요. 지금 일요일하고 월요일날 같이 병합쪽을 한 겁니다. 일요일날 보시면은 장상 레이저랑 둘이 지금 같이 병합쪽을 한 거예요. 잘 가죠? 그레이트 썬더도요. 많이 잘 가요. 일요일날은 장산 레이저랑 그레이트 썬더랑 지금 같이 병합쪽이요. 괜찮습니다. 요거까지는 일단 보고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일단 13번 1번은 우리가 꾸준하게 봐야 되는 마필이고, 여기에 이제 폭탄 배당 마필은 10번마 스케일맥스가 되겠습니다. 요게 지금 미국산 마필입니다. 여기 이제 국내산 마필들이 의외로 많은데 이 스케일맥스가 이번 조교 때 김효정 기수가 만드는데 의외로 단단하게 많이 만들었습니다. 워낙에 걸음걸이가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조교시 보시면은 이게 이제 5분이 뛰지 않았는데 이게 스타트 능력도 있는 마필입니다. 김효정 기수가 스킬맥스를 와 진짜 끈기 있게 채찍까지 때려가면서 발걸음을 많이 늘려놨다는 거. 지금 계속적으로 바닥은 치고 있지만은 살아 올라올 때가 됐어요. 좋아질 때가 됐어요. 10번만 스킬맥스. 요거는 일단 봐야 됩니다. 월요일 조교까지 보면은 상당히 좋은 만큼 요거까지는. 그래서 13번 1번 10번 13번 1번 10번 요렇게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안쪽에 4번와 바이스로이도 괜찮습니다. 김하연 기수가 타면서 이제 2kg 감량을 받고 타는데 얘도 조교를 상당히 잘 해놨어요. 그리고 1200m에서 국내선 5등급 경주에서 선행식으로 전기를 하면서 입상했을 때 부담량 57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5kg 정도 감량 52 해볼만한 상대 만났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레이스를 보시면 그렇게 별로 안 졌어요. 그때도 취입은 다 됐던 마필이거든요. 요거까지는 보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13번을 넣고 1번 4번 10번 13번을 넣고 1번 4번 10번 요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내선 4등급 암말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 경주를 두 번째 승부처로 잡고 들어갑니다. 두 번째 승부처로 잡고 들어가는데 요 9번마 KM 매직이 또다시 인기마로 팔립니다. 그러니까 편성을 보면 인기마는 맞아요. 인기마는 맞는데 얘가 발주대 안에서 매번 잠자고 나온다는 거죠. 다른 말들이 다 들어가고 있는데 얘는 이탈 자체가 매번 늦어요. 그 이탈 자체가 매번 늦다 보니까 취입 타이밍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번 지금 두 번의 경주에서 깨졌던 부분입니다. 근데 문세영 기수가 11월 28일날 1분 27초 8을 뛰었는데 이 타임만 뛰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까지는 고민이 약간 필요합니다. 저 늦바라는 말을 놓고 때려야 돼? 아니면 제가 노리는
그 마필을 한 방을 때릴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9번마 KM 매직은 제가 현장에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놓고 때릴지 얘를 주력으로 할지 고민을 하겠고, 일단 7번마 올드포스도 9번 7번이 맞고 대끼리로 팔립니다. 근데 지난번에 올드포스는 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렸던 날입니다. 거의 뭐 화면에 안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눈이 내렸는데 그때 안쪽에서 따라가니까 맥없이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얘도 7번마 올드포스도 보면은 약간 선행 스타일이야. 아예 선행을 가든가 따라가는 건가 이걸 해야 되는데, 따라가면은 힘안 비하면은 말이 끌고 가면서 라스트에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선행을 무조건 가야 돼. 근데 안쪽에 5번마 최고 캠프가 있기 때문에 선행을 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가 1400m이고 7번마 올드포스는 힘을 한 번만 쓰는 스타일의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9번 7번의 맞고는 일단 없다고 판단되고 공략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복병마중에 살아나 있는 마필이고, 최근 지난번에 약간 의지가 떨어져 있던 마필이에요. 최근 들어서 기수들이 외곽 게이트에 있을 때 말들을 자리를 선정, 무리해서 자리 선정을 하지 않고 그냥 외곽을 뱅뱅뱅 저면서 힘이 남아서 골이 냈던 마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마필에다가 일단 강하게 한번 밀어붙일 생각입니다. 그 마필을 놓고 아예 9번에다 한 방을 때리고 한 마리 받치는 전력 요렇게 한번 가려고 합니다. 일단 대끼리 맞고 9번 7번에 맞고 대끼리는 저는 공략하지 않겠습니다. 살아나고 있고 복병마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아요. 여기에 뭐 8번말 대지역을도 팔리고 이러는데 얘도 뭐 안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센 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수홍이는 9번말 KM 매직에 한 방을 때리고 한 번은 받치는 전력 요거로 8경주 승부경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8번마 소울메리티는 일단 여기서는 안정적인 충박감이죠. 승급전에 지난번에 몰로기소가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기를 하면서 입상에 성공했고 뭐 기가 막히게 타줬죠. 그러니까 소울메리티는 그냥 말만 믿고 타면 돼요. 제가 주중에 말씀드렸던 마필인데 워낙에 좋습니다. 8번을 놓고 일단 인기 마들 중에 일단 정리를 해야 됩니다. 3번마 장산미사일이 16주의 공백을 가지고 출전합니다. 56의 부담량인데 공백이 약간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인기마로 팔린다는 게 약간 단점이고, 근데 지금까지의 레이스를 보면은 상당히 강한 상대들과 싸웠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는 출발이 약간 주춤거렸는데 이걸 밀고 나오면서 앞선에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몰로기도 닿지 않게 지난번에 타졌고, 근데 이번에도 또 마지막에 추임력은 상당히 좋은데 여기 또 안쪽에 갇혀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걸 그냥 밀어가지고 선행식으로 가버리면 상관이 없겠지만 선행을 가지 않았을 때 요거는 판단이 필요하고요. 자, 일단은 저는 8번을 가장 세게 보고 7번말 럭키월드에다가 한 방을 때릴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1400m 58의 부담 중량입니다. 인기 6위로 팔리면서 물었는데 조이브라더 위너블루 좀 강한 상대들과 지난번에 싸운 거죠. 편성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앞선에 좀 붙지 못했습니다. 근데 7번말 럭키홀더는 이번 경주 편성을 보시면 알겠지만 빠른 말이 없어요. 늦어도 세 번째, 네 번째는 바로 붙을 수 있는 세력입니다. 8번이 워낙에 세기 때문에 모든 마필들이 일단 승부는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7번말 럭키월드는 지금까지의 전개가 좀 안 풀렸다 판단되고 있는 마필이고 부담량도 56kg까지 내려왔고, 또 심승태 조교사도 6월 말까지 성적을 내야 됩니다. 성적을 내야 되지, 성적을 내지 않으면 또 경고를 받을 수가 있어요. 면허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마부타에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7번마 럭키월드 앞선에 붙은다. 송재철이가 몸싸움을 싫어하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앞에 붙는 말, 모래에 적응하는 말들은 또 오히려 잘 타요. 8번, 7번 보셔야 되고요. 11번마 모스 스피드가 되겠습니다. 일단 얘도 이제 1200m만 뛰어가고 1400m 이번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얘도 조교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번에 조교 때 보니까 문성여기가 좀 가장 신경 많이 쓴 33조 마방의 마필드 중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쓴 마필로 보시면 돼요. 1400m에 제주도 지사바에 출전해가지고 1분 26초 9를 뛰었던 마필입니다. 약간 최평의 마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도 스타트 능력이 늦은 말이 아니에요. 이 경주에서. 그쵸? 늦는 말이 아닙니다. 요거까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8번을 놓고 7번, 11번 봐야 되고 3번은 현장에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현장에서 판단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십경주입니다. 국내선 4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박성희가 마지막으로 승부처를 가져가는 경주 편성입니다. 뭐 일단은 승부처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중배당을 한번 노리고 들어가는 경주 편성이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노렸던 1번마 교룡드스, 제가 이제 방송부터 말씀드렸던 마필인데 확실한 변화가 왔습니다. 확실한 변화도 왔고 뛰려는 일단 자세도 일단 보여줬고요. 발주 연습도 이번에 또 하고 나오고 있는데 요게 목요일날 마무리 조교 때 심장의 고동이랑 병합 조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심장의 고동하고 병합 조교를 하는데 말이 안 밀립니다. 심장의 고동하고 병합 조교를 하는데 오류를 하는데 안 밀려요. 그리고 지난번에 모래도 완전히 적응했기 때문에 말이 1700m 한선에 잠아 일단 봐줘야 됩니다. 의외로 많이 잘 갔어요. 그리고 포지션도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번처럼 그 포지션이 딱 나와요. 3선 4선까지 딱 붙을 수 있는 포지션, 그 포지션이 가장 좋은 자리가 1번마 교룡득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심장의 고동이랑 같이 병합 쪽을 합니다. 근데 심장의 고동이 채찍을 때리면서 일단 붙어요. 교룡득수를 심장의 고동이 이거 그냥 무조건 봐야 돼요. 일단은 봐야 됩니다. 이거 끝걸음 보십시오. 안 밀려요. 심장의 고동한테 안 밀려요. 교룡득수가요. 자, 일단은 1번마 끝걸음 안 밀리, 절대 안 밀립니다. 요거 봐야 됩니다. 교룡득수는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기 때문에 요거 봐야 됩니다. 자, 일단 외곽에 있는 10번마 라운샹젤리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승급전에서 바로 적응을 했던 마필이죠. 1200m를 뛰고 1300m 뛰고 그 다음에 1400m에서도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인데 얘도 모래에 일단 적응을 다 했던 마필입니다. 외곽 게이트에 불리한 부분이 있지만 얘도 따라가는 전개도 되고 선행식으로 전개도 가능해요. 일단 붙을 수 있는 세력이고요. 얘가 최고 인기마로 팔리는데 괜찮습니다. 여기에 6번마 조이브라더가 되겠습니다. 얘도 따라가는 전개를 했는데 지난번에 몰로 기수가 정말 기가 막히게 타줬던 마필이죠. 얘도 지난번에 우리가 놓고 때리면서 적중을 못했는데 상태는 끌어 많이 올렸어요. 조이브라더 보여드릴게요. 얘도 괜찮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컨디션도 강한 조교를 아닌데 가는 만큼 그만큼만 딱 조교를 하고 나오는 마필입니다. 워낙에 등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등치가 상당히 좋아요. 수요일날도 잘 끌고 갑니다. 잘 끌고 가요. 이거 무조건 봐야 됩니다. 이번 경주는 제가 승부처를 잡고 가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10번마 라운샹젤리, 6번마 조이브라더, 안쪽에 있는 교룡득수 이런 말들을 일단 중점적으로 보고 그 복병말을 놓고 아예 배당을 한번 노리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마필들을 보시면은 상태는 일단 짱짱이 올라왔어요. 근데 제가 노리는 말은 더 짱짱하게 걸음걸이가 올라왔다는 거죠. 그 말을 놓고 완벽하게 한번 중배당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 시점이기 때문에 박송이 한번 최선을 다해서 적중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1등급 20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 최근 들어서 가장 까다로운 경주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가장 까다로운 경주 편성인데, 일단 안쪽에 샵 놓고도 부담량이 59에서 52kg까지 내려왔습니다. 근데 얘도 나이가 먹어서 그렇지, 9살짜리라서 그렇지 상태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상태는 좋아요. 야, 이거는 진짜로, 야,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도 충막감을 아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는, 야, 이게 9살짜리야? 할 정도로 상태는 너무 좋아. 막 끌고 가더라고 말이요. 야, 이게 이렇게 좋은 말이야? 지금 2바퀴 돌리는 겁니다. 목요일날 9보로 2바퀴 돌려가지고 하는 겁니다. 잘 가죠. 이게 9살짜리가 진짜 이렇게 잘 가고 부담량 52면은 도전을 해볼 만해. 괜찮죠? 괜찮습니다. 여기에 2번마 문학치프가 되겠습니다. 일단 7살짜리 마필인데 부담량이 60kg까지 일단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얘도 이제 내일 누가 탈지 약간 좀 고민이 좀 되는 경주인데, 여기 이제 문세영 기수가 목요일까지 가가지고 직접 조교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좀 되는 말들, 정말 인기마 중에 요거는 무조건 내가 마무리 조교까지 해야 됐던 마필들, 소울 메리트, 문학치프 이런 말들은 문세영 기수가 마무리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조교한 말들 중에 그 중에 가장 좋은 말들만, 우승할 수 있는 말들, 또 상위급 마필들만 조교를 하는데, 문학치프도 일단 괜찮아요. 근데 얘도 일단 뭔가가 약간 부족한 부분? 그러니까 나이죠. 7살짜리. 여기서는 체중을 좀 더 뺐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거는 지난번에 너무 많이 무너져서, 그리고 지금 올 수요일날 브리가드 제너럴하고 좀 병합 조교를 하는데 브리가드 제너럴이 잘 따라 붙어요. 그렇다고 문학치프가 막 잡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잘 가죠. 요거까지는 일단 봐야 되는데, 제가 3번마 브리가드 제너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요것도 이제 지난번에 입상에서 실패하고 지금 인기권에 4위, 5위 정도로 팔리는 마필입니다. 솔직히 요거는 좀 다부진 기수가 타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지난번에 부민호 기수가 처음으로 2000m를 탔어요. 그러니까 최근 부민호 기수가 1700m, 1800m 이런 경기를 타다가 농땡일 기지를 가지고 있는 브리가드 제너럴을 타다 보니까 3코너를 중반을 돌면서 숨을 한번 돌려줘야 되는데, 거기서 숨을 한번 돌려주지 못하고 다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브리가드 제너럴이 지친 게 아니라 부민호 기수가 지쳐가지고 말을 몰아제끼지 못하는 거예요. 흑전사 위너골드한테 질 말은 아니었는데 기수가 먼저 지쳐버린 거예요. 초반에 스타트가 늦고 무빙을 따라오는데, 무빙을 해야 되는데 무빙을 하다가 기수가 지쳐가지고 이걸 때리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에 200m에서 말이 더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한번 타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더 나을 거예요. 외곽에 있는 위너골드나 10번 흑전사, 요게 인기마로 팔리는데, 제가 봐서는 이번에는 브리가드 제너럴이 외곽에 있는 마필들이 이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리가드 제너럴도 55에서 52kg까지 내려왔어요. 흑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57에서 52까지 내려왔는데, 요거는 외곽 게이트에서 있기 때문에 안쪽에 심장의 고동이 만약에 선행을 가버리면은 10번 흑전사의 자리를 힘한배를 잘해야 돼요. 여기에 7번마 명품축제도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전개적인 싸움이라 보시면 돼요. 되는 말들이 많습니다. 샵 놓고 1번, 2번, 3번, 4번, 여기에 외곽에 있는 뭐 8번, 9번, 10번 이거 다 되는 마필인데, 저는 외곽에 있는 말들보다는 안쪽에 있는 2번, 3번, 4번 이렇게 세게 보고, 1번만 샵 놓고도 제가 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라고 판단됩니다. 근데 그 중에 저는 3번마 브리가드 제너럴, 지난번에 부민호 기수가 잘못했던 부분을 이번에 좀 더
하고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고버머 슈퍼삭스는 1800m 거리가 적정 거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곽에 2000m는 생각이 필요하고, 그러면 10번 확정사는 선행식으로 정지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7번은 명품 축제나 4번은 심장의 고동 이런 말들이 스타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선행을 가버리면은 10번의 자리도 좀 고민을 해야 된다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3번은 브리가드 제너럴, 약간 인기권에 멀어져 있는 3번을 놓고 한번 때려볼 생각입니다. 이 현장에서 다시 한번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11개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내일은 일단은 뭐 저녁 되면 그친다고 합니다. 내일은 뭐 비 소식이 없기 때문에 주류가 상태를 좀 파악하시고요. 또 이런 젖어있는 주류에서는 기수들이 좀 앞선에 가는 걸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앞선에 있는 마필들도 한번 노려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일요경마 더 열심히 준비하고 끝나고 방송 끝나고 한 번 더 집중해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